안녕하세요. 저 방과학교 교재 56쪽이 되겠습니다. 자, 가달락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달락의 핵심은 뭘까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도록 하세요. 그렇죠. 하이퍼 리얼리즘입니다. 하이퍼 리얼리즘. 이게 핵심화가 되겠습니다.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술관에서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고 서 있는 관광객 차림의 부부를 본다면 사람들은 다시 한번 바라볼 것이다. 자, 뭐뭐 한다면 가정의 형식을 취하고 있네요. 그죠? 그리고 그것이 미술작품이라는 것을 알면 놀랄 것이다. 자, 미술작품. 이처럼, 자, 표지 왔네, 이처럼 뒤에 문장이 중심 문장이 되겠죠. 현실에 존재하는 것을 실제라고 믿을 수 있도록 재현하는 유파를 뭐라 부른다? 하이퍼 리얼리즘이란다. 하이퍼 리얼리즘에 대한 정의는 현실에, 여기서부터 유파까지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정의가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1문단 주제에 가문단 주제 잡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는 하이퍼 리얼리즘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핵심을 뽑아보세요, 여러분. 하이퍼 리얼리즘이 되겠습니다. 똑같이 핵심어는 자, 하이퍼 리얼리즘이 되는데 이걸 여러분 뭐와 비교하고 있죠? 그쵸. 팝 아트와 비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나달락은 비교 대조가 되겠네요. 그죠? 나달락을 통해서 여러분은 비교 대조하고 있구나. 이 단락이 이 정도는 여러분이 포인트 잡아줘야 되겠죠. 자, 그럼 주제를 먼저 쓰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달락의 주제 하이퍼 리얼리즘과 그 다음에 팝아트 특성 또는 비교대조 되겠죠. 특성 이렇게 주제를 잡으면 되겠습니다. 즉 화제를 구체화시키고 있네요. 자, 본문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대상을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대상을 뭐라고 여러분 이야기하죠? 뭐가 높다고 불러요, 여러분? 현실성입니다. 자, 현실성이 높다고 하고 그 다음에 대상을 시각적 재현에 기대어 실제와 똑같이 표현하는 거. 이건 뭐가 높다고 불러요, 여러분? 사실성이 되겠죠. 그럼 여러분은 이 두 개 문장을 통해서 현실성과 사실성의 속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오늘 보는 속성. 자, 여기도 뭐가 돼요, 여러분? 속성이 되겠죠? 즉, 사실성의 속성, 현실성의 속성, 우리 집에 흔히 볼 수 있는 것을 대상으로 한 거죠. 그 다음 대상을 시각적 재현에 기대어 실제와 똑같이 표현한 것은 사실성의 속성이 되겠습니다. 자, 이들은 또 표제가 나오네요. 이들은 자, 1960년대 미국에서 발달해 현재까지 유행한다. 그러면 현재까지 유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유행하고 있는 유파 유행. 당시 자본주의 사회의 일상의 모습을 대상으로 삼은 점에서 뭐다, 여러분? 아하, 공통점. 이렇게 여러분 잡을 수 있겠네요. 그래서 하이퍼리즘과 팝 아트의 공통점은 첫 번째 뭡니까, 여러분? 첫 번째는 현재까지 유행하고 있다는 거고 1번이죠.
두 번째는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 공통점이 일상의 모습이죠. 일상의 모습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자본주의 사회의 일상의 모습을. 공통점 1, 2가 되겠습니다. 즉 하이퍼 리얼리즘과 팝아트의 공통점이 되겠습니다. 팝 아트의 공통점이 되죠. 공통점. 이런 건 여러분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차이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겠죠. 자, 팝아트는 여기서부터 대상을 함축적으로 변형했지만, 자, 팝아트는 대상을 함축적으로 변형했대요. 변형. 그러나 하이퍼리즘 어때요? 대상을 정확하게 재현하려고 했대요. 그러면 팝아트는 변형이고, 자,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하이퍼 리얼리즘과 그 다음에 팝아트의 차이점을 한번 분석해 봐야 되죠. 그래서 하이퍼 리얼리즘은 대상을 정확하게 재현했다. 대상을 정확하게 재현한다. 이렇게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팝아트는 대상을 함축적으로 변형하는 거죠. 대상을 함축적으로 변형한다. 요 정도는 여러분이 분석해 줘야 되죠. 예. 그죠? 자, 또 그 다음 문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이퍼리즘은, 자, 여기 보세요. 팝아트는 주로 대상의 현실성을 추구하지만, 그 다음 현실성 추구해요. 근데 하이퍼리즘은 대상의 현실성 뿐만 아니라, 트롱프레유의 흐름을 이어 표현의 사실성도 추구한다. 이게 포인트네요. 그죠?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상의 현실성을 추구하는 것. 이건 팝아트죠. 자, 그런데 대상의 현실성과 표현의 사실성 모두를 추구하는 거죠. 그래서 대상의 현실성과 그 다음 포인트 뭐냐면 사실성도 추구한다는 거죠. 네, 이것은 하이퍼 리얼리즘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장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팝아트는 대상의 정확한 재현보다는 대중과 쉽게 소통할 수 있는 인쇄 매체를 주로 활용한다. 하이퍼리즘은 기계적인 방식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여 정확한 재현하는 방법을 추구했다. 이것도 또 살펴봐야 되겠네요. 그죠? 자, 팝아트는 새로운 재료나 기계적인 방식을 이용하는 거죠. 기계적인 방식. 그래서 기계적인 방식. 다시 쓸게요. 자, 하이퍼 리얼리즘은 새로운 재료나 기계적인 방식이죠. 자,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팝아트는 어때요? 여러분 주로 인쇄 매체를 활용하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이 개념을 비교대조할 수 있는 거죠. 즉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명하게 살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부분은 잘 잡아줘야 됩니다. 자, 여기서 여기까지는 뭐예요? 여러분 차이점이죠. 그죠? 공통점은 두 가지고, 그죠? 예. 자, 요렇게 분석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차이점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공통점 on 2가 있죠? on은 자, 현재까지 유용한 유파라는 거, 현재까지 유용한다라는 거까지 유행하고 있는 유파죠. 유파 이렇게 두 번째는
자본주의 사회의 일상의 모습을 대상으로 삼은 거죠. 자본주의 사회의 일상의 모습을 대상으로 삼았다. 이렇게 우리가 공통점을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나달락 많이 중요합니다. 자, 이제 다달락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달락의 주제는 하이퍼리즘의 파트의 특성, 즉 비교와 공통점과 차이점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이제 다달락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달락에서는 여러분 중요한 포인트가 뭐일 것 같아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핵심어가 똑같죠? 하이퍼리즘 나오죠? 핵심어. 근데 여기서는 어떤 내용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까? 대표적인 작가죠? 작가와 작품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대표인 작가의 hen슨이 있다고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그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뭐가 있어요, 여러분? 쇼핑카드를 밀고 있는 여자. 이 두 가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즉, 주제를 먼저 적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는 하이퍼 리얼 리즘의 대표 작가죠, 여러분. 대표 작가인 누구예요, 여러분? 대표 작가 hen슨이죠. hen슨. 대표 작가와 그 다음에 대표 작품이죠, 여러분. 대표 작품. 이걸 다루고 있는 거죠. 대표 작품은 쇼핑 카트를 밀고 가는 여자. 이렇게 여러분 살펴볼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내용 설명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달라. hen슨 여러분이 알다시피 두한 hen슨인데 1970년대 미국의 조학가죠. 그래서 1970년대 미국의 조각가를 이야기합니다. 조각가. 자, 이제 쇼핑카트 밀고 있는 여자. 여기서 이제 포인트가 있죠, 여러분. 자, 물질적 풍요를 함께 매몰되어서 한 당시 현대인의 비판적 시각에서 표현한 작품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질의 풍요함 속에서 자, 매몰되어 살아가는 당시 현대인을 비판적 시각에 표현했다는 것은 hen슨의 작품을 주제면에서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네요. 그죠? 주제면에서 설명하고 있다. 자, 이 작품의 대상은 상품이 가져온 쇼핑카트와 여자죠? 그 다음 또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녀는 자, 욕망의 주체이며 물질에 대한 탐욕을 상징하고 있다. 여기 바로 뭐예요, 여러분? 여자 상징의 여기 쇼핑카트 여자를 지금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상징적 의미는 여자와 관련되어 있는 거죠. 여자와 관련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쇼핑카트가 나올 겁니다. 그죠? 이 여자와 관련되어 있고 쇼핑카트는 자, 욕망의 객체이며 물질을 상징하고 있다. 이 부분 바로 뭐예요, 여러분? 자, 이 여자와 쇼핑카트잖아요. 그 쇼핑카트에 해당되는 이야기가 되겠네, 이 부분. 그죠? 이 부분, 그녀는, 욕망을 주체 물질에 대한 탐욕을 상징한다. 탐욕 상징은 이렇게. 그 다음 쇼핑카트는 물질 상징. 이렇게 여러분 정리를 하면 되겠네요.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여자가 상품을 넘치듯이 가득한 쇼핑카트를 밀고 있는 구도는, 자, 물질적 풍요 속에서 가잉 소비 성향을 보여준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여러분? 작품의 구도가 지닌 의미죠? 이렇게 여러분이 정리를 해두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나달락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달락 바로 보겠습니다. 자, 기법을 보면
즉 여기서 이야기한 기법은 뭐예요, 여러분? 현실성과 사실성을 높이기 위한 기법이죠. 이 작품에서 자 작품을 전시 받침 없이 제작했다고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보세요. 자 작품을 전시 받침대 없이 제작했다는 것은 하이퍼 리얼리즘의 기법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람이 직접 석고를 더 발라할 때는 실물 주형 기법을 사용했다. 실물 주형 기법이 있어요. 그죠? 이것은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 사실성을 높여주는 거죠. 사실성 이렇게 잡아주시고요. 자, 형태와 크기를 똑같이 재현하였다. 요 정도 잡아주시고, 자, 또한 합성수 지금부터 쫙 들어갑니다. 어디까지 들어간다 하면 질감과 색채까지 똑같이 재현했대요. 이 말은 하이퍼 리얼리즘의 기법이 세 번째가 되겠죠. 여기에 자 오브제임트 해가지고 여러분 보세요. 자 어디까지? 식료품까지. 이 내용은 여러분 뭐예요? 지금 하이퍼 리얼리즘 기법 네 번째 거에서 사실성을 높여준 거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 하이퍼 작품의 기법이 네 가지를 좀 이야기하고 있죠. 번호를 좀 달아보겠습니다. 자 1번 작품을 전시 받침대 없이 제작했다는 거고, 2번은 실물 주형 기법을 사용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3번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질감과 색채를 똑같이 재현했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4번은 사실성을 높여주고 있다는 거.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주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시단락이 됐습니다. 화제의 구차로서 예시단락이죠. 자, 그럼 주제를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주제는 쇼핑카트를 밀고 가는 여자의 사용된 주요 기법과 평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단락 주제에 먼저 적겠습니다. 리얼리즘, 미술의 목적과 표현 방법. 이제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실을 포착하고 그것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것. 자, 이렇게 되면 여러분 뭐예요? 여기 리얼리즘 미술의 목적이 되겠죠. 목적. 자, 그 다음 또 보겠습니다. 하이퍼리즘과 팝아트 등은 자, 보세요, 여러분. 리얼리즘 작가들은, 자, 대상을 그대로 재현하거나, 한축적으로 변형하거나, 자신만의 방법으로 현실성을 전달하여 감상자와 소통하고 있다. 이 부분은 뭐예요, 여러분? 리얼리즘 미술의 특징이면서, 또 뭐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그쵸? 하이퍼 리얼리즘에 대한 평가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마달라까지 정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또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이 시간은 57쪽 방과후 교재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자, 분석해 보세요. 답이 몇 번일까요?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읽어보겠습니다. 이 글의 하이퍼리즘에 대한 비판으로 가장 적절한 거. 가장이 와 있네요. 그죠? 그러면, 답이 두 개일 수 있다는 거죠. 일단 비판, 하이퍼리즘에 대한 비판. 그러면 여러분, 이런 문제 풀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이퍼리즘에 대한 개념 정의 반드시 포인트가 되겠죠. 하이퍼리즘의 개념 정의 여러분 어떻게 되죠? 첫 번째 문단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죠? 하이퍼리즘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대상을 사실적으로 재현하고, 그다음에 자본주의 일상을 표현하는 유파라고 했죠. 그래서 핵심은 현실에 존재하는 것을 실제라고 믿을 수 있도록 재현하는 유파. 재현이라는 단어에 여러분이 포인트를 둬야 돼요. 그죠? 그럼 이제 여러분이 알다시피 대상을 사실적으로 재현하게 되면
예술적 상상력이 도외시되는 위험성이 있을 수 있죠. 사실만 너무 강조하면. 그죠? 그럼 바로 그게 뭐가 돼요, 여러분? 비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술가에게 중요한 상상력이 강화되는 것은 아닐까요? 요 부분이 포인트가 되겠네요. 답은 1번입니다. 자, 2번 답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답지는 키워드가 좀 인쇄 매체 활용이 나와 있는데요. 요건 여러분 어대양돼요. 작가를 생각을 표현하는데 여기 나온 인쇄 매체 활용은 어디에 해당된 거예요, 여러분? 하이퍼리즘과 관련 없죠, 이것은. 그죠? 뭐와 관련이 있어요, 이것은? 인쇄 매체를 이용한 작가의 생각을 표현할 때 인쇄 매체를 활용하는 것은 하이퍼리즘이 아니고 뭐와 관련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죠? 팝아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틀린 내용이에요, 이게. 그죠? 팝아트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하이퍼리즘은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3번 답지 분석해 보세요. 자, 3번 답지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 부분도 마찬가지죠. 자, 어느 부분이 잘못됐어요, 여러분? 그죠? 사람들에게 작품의 의도를 전달하기 어렵지 않을까요? 이 부분이 잘못됐네요. 그죠? 여러분이 알다시피 하이퍼리즘은 현실성과 사실성을 모두 추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현실성을 높이기 위해 자, 우리 주변에 흔히 볼 수 있는 소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익숙한 대상을 작품으로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작품의 의미와 의도를 보다 친숙하게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래서 의도를 전달하기 어렵지 않을까요? 여기에 잘못된 거죠. 그죠? 예, 그래도 잘못된 겁니다. 자, 4번 답지 분석해 보세요. 4번 답지도 마찬가지 난해진다는 게 잘못됐네요. 그죠? 4번 답지도 보면 하이퍼리즘은 새로운 재료나 기계적인 방식 등 자신만의 방법으로 소통하는 것은 맞아요. 그죠? 이것 때문에 만약 난해한다면 돼야 안 돼요, 여러분. 아니죠. 그래서 난해함으로 어떻게 해요, 여러분? 난해함으로 소통은 이런 난해한다 이 부분은 잘못된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하이퍼리즘이 새로운 재료나 기계적인 방식 등 자신만의 방법으로 소통하는 것은 맞지만 이 때문에 주제나 표현에서 난해해진다는 것은 잘못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X입니다. 5번 답지 분석해 보세요. 5번 답지도 마찬가지네요. 그죠? 자, 5번 답지 보면 이 부분이 잘못됐네요. 새로운 사회에서부터 어려움을 겪는다 이 부분. 그죠? 자, 하이퍼리즘은 자본주의 일상의 모습을 대상으로 삼고 있죠. 그 다음에 그 사회를 삼권 있어요. 자본주의 대상을. 근데 새로운 사회를 그려내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그건 아니죠. 그 다음에 새로운 재료를 사용한 건 맞지만 개발한 것은 아니죠, 여러분. 그래서 개발이 잘못됐네요. 새로운 사례도 잘못됐고. 자, 이렇게 해서 답은 1번입니다. 자, 이제 2번 문제 분석 들어갑니다. 자, 문제 풀어보기 바랍니다. 답은 여러분 몇 번이에요? 예, 3번이 되겠습니다. 3번 내용이 틀렸죠?
3번에서 틀린 내용은 이 부분이 되겠네요. 생활 공간 분리를 시도했다. 이 부분이 틀렸죠. 왜냐면 생활 공간에 전시한다 했잖아요. 전시해도 자연스럽도록 제작된 거니까 생활 공간과 분리해버리면 안 되겠죠. 생활 공간과 관련을 시켜야 되겠죠. 연관을. 그래서 자, 생활 공간에 전시한대, 전시. 이 전시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분리라고 하면 틀리겠죠?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자, 1번의 키워드 잘 봅니다. 기업과 니은. 특히 여러분이 알다시피 기업은 쇼핑카드를 밀고 가는 여자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포인트를 두고 봅니다. 자, 쇼핑카드를 밀고 가는 여자. 본문지문에 나와있죠? 여기에 포인트를 두고 니은과 비교한, 니은은 포털 리얼리즘이잖아요. 이 두 개를 비교하는 겁니다. 당연히 기억은 넣으면 어느 조각에 해당돼? 입체 조각이죠? 니은은 평면 해야에 해당될 거고요. 그 다음 이제 2번 답지 봅니다. 2번 답지는 기억과 달리 니은은 사진을 매개로 하여 대상을 그린다 했는데, 여러분이 알다시피 니은은 사진을 매개로 할 때 뭐라고 돼? 포털 리얼리즘 여러분. 그죠? 사진을 그대로 재현하고 있는 거죠. 여기 보면 일상을 담은 사진을 사실적으로 그려내었다. 이렇게 좀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사실적으로 그려내었다. 그죠? 이걸 여러분이 포인트 잡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자, 사진을 매개로 하는 대상을 그려낸다. 니은은 이 말은 결과적으로 사진을 그대로 재현한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자, 이제 4번 답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답지는 쇼핑카트하고 포털 리얼리즘은 모두 표현의 사실성을 중시한다. 예, 맞죠? 그 다음에 대상을 정확하게 재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것도 여러분 봐줘야 돼요. 대상을 정확하게 재현한다는 말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어때요, 여러분? 포토나 그 다음에 쇼핑카드나 둘 다의 공통점이죠? 그래서 이런 걸 여러분이 포인트 줘야 됩니다. 그래서 재현, 사실성 중시, 이런 게 포인트 줘야 됩니다. 5번 답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쇼핑카드와 포털 리얼리즘은 모두 현대사의 일상을 소재로 하고 있죠. 여기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일상의 소재. 자, 공통적인 경향이죠. 이때 일상 소재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기억은 자본주의 사회 일상이죠. 이걸 잘 분석해야 됩니다. 일상은 일상인데 기억은 자본주의 사회의 일상이죠. 일상적 소재죠. 그 다음에 니은 포털 리얼리즘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산업사의 일상이죠. 왜냐면 여기 보면 산업사의 일상을 그대로 어떻게 재현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 여러분이 포인트 잡아줘야 됩니다. 산업사의 일상. 그래서 여기 쓰면은 산업사의 일상 소재라고 있다. 그래서 공통적인 경향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3번 문제 분석해 주세요. 자, 3번 문제 답은 여러분 몇 번일까요? 네, 3번이 되겠습니다. 자, 하이퍼리즘을 전시에 알리는 초청장을 만들려고 하는데 문구로 가장 알맞는 거예요. 그죠? 그럼 여러분이 알다시피 하이퍼리즘의 특성을 잘 분석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조건에 특성을 반영해라 있고 비조 표현을 사용해라 있거든요. 두 가지 조건에 근거해야 되죠. 그럼 여러분이 알다시피 하이퍼리즘의 특성이 뭡니까? 이것만 잡아주면 돼요. 그죠? 자, 특성은 첫 번째가 뭐였어요, 여러분? 대상의 정확한 재현이죠, 재현. 재현의 목적을 두고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재현의 목적을 두면 표현에 뭘 추구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사실성이 되겠죠? 표현에 사실성 추구,
요걸 여러분이 포인트를 잡아줘야 돼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여러분 보세요. 사실과 재현의 비전, 그 다음 놀이터. 놀이터에 비유하죠. 놀이터의 사실과, 하이퍼리즘의 사실과, 여기 나와 있는 사실성과 재현을, 그죠? 사실성과 재현을 놀이터에 비유했죠. 그래서 맞는 답이 되겠습니다. 자, 1번은 여러분, 1번 답지는 왜 잘못됐을까요? 그쵸? 전통의 개성과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잘못됐고요. 2번 답지는 어디가 잘못있을까요? 자,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적 세계는 있어요. 그죠? 그러나 여기에 비유적 표현이 없네요. 비유. 자, 비유적 표현이 없어요. 그래서 틀렸습니다. 2번. 자, 그 다음에 여러분 3번 답지 한번 분석해 볼까요? 3번 답지. 3번 답지는 답이니까 넘어가고. 자, 4번 답지 분석해 보세요. 그쵸? 자, 여기 보면 4번 답지는 하이퍼 미술의 특징, 아까 이야기한 사실과 재현이에요. 근데 여기에 보면, 뭐, 세계, 당신의 의자를 비워뒀습니다. 낭만이죠, 낭만. 그죠? 낭만과 신비. 이런 속성이 있습니까? 전혀 관련 없는 거죠. 왜냐하면 사실하고 재현과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4번 답지가 틀린 겁니다. 5번 답지 분석해 보세요. 5번 답지가 틀렸네요. 자, 일상에 대한 현대인의 숨을 틔워준다. 숨을 틔워준다. 즉, 지친 것을 해소시켜준다. 이런 내용 있어요, 여러분? 없죠. 사실과 재현 아니면 틀린 내용이에요. 그죠? 비유적 표현도 나타나지 않고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 여러분이 잘 봐줘야 됩니다. 자, 여기 비유적 표현은 공기 있네요. 그죠? 의자.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이퍼리즘의 특성은 재현하고 사실성이죠. 그래서 4번 재현하고 사실성이 없죠. 5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틀린 거예요.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수업 마치겠습니다.